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 겉으론 멀쩡하고 친절해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 괜찮을까 하는 의심이 든 순간 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거창한 말이나 큰 사건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버릇 하나, 사소한 태도 속에 고스란히 배어 나옵니다.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괜히 상처받고 피곤한 관계에 오래 머물게 되지요. 오늘은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반드시 봐야 하는 7가지 버릇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면 불필요한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소중한 사람과는 더 깊고 편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랑 만나놓고 계속 핸드폰만 보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잡고 반가운 마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상대는 눈은 폰에만 고정돼 있죠. 잠깐만 문자 좀 확인할게. 아, 전화 온 것 좀 받아야겠어. 뉴스 알림이 떠서 잠깐만 보고. 계속 이런 식입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뻐근해집니다. 나는 이 자리에 진심으로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저 화면 속 세상이 더 중요한가 보다. 그 순간 존중받지 못했다는 씁쓸함이 가슴에 콱 박히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사회적 배제라고 설명합니다. 함께 앉아 있어도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짧게라도 대화 중 폰을 보는 행동은 상대가 대화를 가치 없는 것으로 느끼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눈길 하나, 작은 태도 하나가 신뢰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화 중에 휴대폰이 단순히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기만 해도 상대가 더 외롭고 덜 존중받는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즉,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집중을 뺏고 나는 지금 100% 내게 있지 않다는 신호로 읽힌다는 겁니다. 결국 함께 있는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마음도 소홀히 다룰 가능성이 큽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그건 이미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말은 넌 소중해 라고 하지만 행동은 다른 게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늘 폰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내 곁에서 마음의 우선순위를 나보다 뒤로 밀어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끝까지 붙잡고 지쳐가기보다 집중과 존중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쓰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두 번째,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어떤 자리에 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크게 떠벌리거나 없는 얘기까지 보태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이요. 쟤는 맨날 덤벙대. 저 사람은 해도 안 돼. 이렇게 남의 흠만 집어내서 이야기하지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농담이겠지 하고 웃어넘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 얘기였지만 내일은 내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속으로는 저 사람 내 뒤에서도 저렇게 말할까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불안이나 열등감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 남을 비난함으로써 잠시 마음의 균형을 찾는 방식이지요. 즉,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사실 나의 불안을 감추는 가면인 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비난하는 습관이 잦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자존감이 낮고 관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남을 흉보는 순간엔 우월감을 느끼지만 곧 더 큰 불안이 따라오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 버릇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악순환이 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버릇은 단순히 말버릇이 아닙니다. 상대를 낮추어야만 자신이 조금이라도 올라선다고 믿는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흠이 아니라 장점을 볼 때 더 단단해지고 오래갑니다. 남의 약점만 들추는 사람은 결국 내 약점도 들춰낼 사람입니다.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은 내 허물보다 내 노력을 먼저 보고 실수보다 가능성을 먼저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관계는 피곤함 대신 따뜻함으로 채워집니다. 세 번째, 사소한 이익에만 눈이 먼 사람. 같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분명 함께 먹은 자리인데 계산할 때가 되면 꼭 화장실에 가는 사람이 있지요. 돌아오면 이미 계산이 끝나 있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앉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속이 답답해집니다. 왜 늘 저럴까? 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마음속에 쌓이는 씁쓸함이 점점 커집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같이 나눠 먹으라고 음식을 시켰는데 맛있는 건 꼭 먼저 집어가는 사람. 작은 선물을 나눌 때 제일 좋은 걸 자기 몫으로 챙기는 사람. 겉으론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도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일관성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작은 상황에서 보여준 태도를 큰 상황에서도 그대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작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더 큰 선택의 순간에도 자기만 먼저 챙길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는 얌체 행동이 반복될수록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신뢰도는 급격히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사소한 행동이라도 관찰자는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의 도덕성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작은 행동일수록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는 셈이지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크고 거창한 순간이 아닙니다. 밥값 몇천 원, 음식 한 점, 선물 하나 같은 작은 장면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사소한 이익에만 눈이 먼 사람은 결국 관계도 얕고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반대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큰일에서도 믿음을 주고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작은 이익보다 사람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힘을 가졌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평소에는 늘 겸손하고 수고했어 하며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자리에 오르자 갑자기 달라집니다. 회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작은 실수에도 호통을 치며 사람들을 위축시키지요. 전에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변화를 옆에서 보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저 사람은 원래부터 이런 성격이었구나. 그냥 힘이 없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네. 그동안 보였던 친점이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권력의 부작용이라 부릅니다. 하버드대 데커 켈트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권한을 쥐는 순간 뇌의 공감 능력이 둔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즉, 힘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 유명한 스탠퍼드 감옥 실험도 있습니다. 단순히 역할만 간수로 맡겨도 사람들은 금세의 권위를 남용하며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실험은 힘을 가진 순간 숨겨진 본성이 얼마나 쉽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쥐었을 때도 여전히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권력이나 지위는 본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감춰왔던 속마음을 드러내게 만들 뿐이지요. 따라서 사람을 볼 때는 힘없을 때 모습보다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을 드러내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본심. 평소에는 늘 든든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언제든 같이 할게. 네 걱정은 내가 덜어줄게. 이런 말을 쉽게 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일이 터지고 책임질 상황이 오자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도와줄 입장은 아니야. 순간 믿었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아, 저 사람은 결국 어려울 때 혼자 살 길만 찾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회피적 대처라고 부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발을 빼거나 책임을 피하는 방식이지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행동은 단순히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성격적 경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늘 회피하는 사람은 가까운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곧장 거리를 두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대로 위기 상황에서도 곁을 지켜주는 태도는 지지적 대처라고 불립니다. 비록 상황을 바꾸진 못해도 옆에서 같이 해보자 하고 말해주는 순간 상대방의 스트레스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성품을 가늠하는 확실한 척도입니다. 여러분, 평소의 다정함보다 중요한 건 어려움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은 많지만 힘든 순간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진짜 인연은 위기 속에서 걸러집니다. 말로 언제나 내 편이야 라 하던 사람이 막상 사라지기도 하고, 조용히 있던 사람이 위기 앞에서 의외로 손을 잡아주기도 하지요. 그 순간 드러난 본심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6번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 평소에는 점잖고 친절해 보이던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 앞에서는 웃으며 대하지만 식당 직원이나 택배 기사님에게는 말투가 달라집니다. 빨리 갖고 와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짧고 거친 말 한마디에 금세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겉으론 친절했지만 사실은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다르구나.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태도가 언젠가는 나에게도 돌아오지 않을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대리 표출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쌓아둔 분노나 불만을 힘이 없는 상대에게 쏟아내면서 일시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이지요.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그 사람은 점점 더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고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또한 권위적 성향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강한 상대 앞에서는 순응하지만 약한 상대 앞에서는 오히려 지배하려는 성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곧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시험대라는 겁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다릅니다. 작은 부탁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고 상대의 자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신뢰도 오래갑니다. 결국 인성은 강한 사람 앞이 아니라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국 내게도 그렇게 합니다. 누구에게나 존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오래 곁에 두어도 편안한 인연입니다. 7번째, 작은 배려가 몸에 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밥상에 함께 앉았을 때 반찬이 멀리 있으면 슬쩍 집어서 건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짐이 무거워 보이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고 손을 보태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행동은 크지 않지만 보는 사람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아, 저 사람은 나를 챙겨주는구나 하는 고마움이 생깁니다. 반대로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자기 것만 챙기거나 옆 사람이 힘들어해도 못 본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오히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더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은 같이 있어도 마음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미시적 친절이라고 부릅니다. 작고 사소한 친절이지만 그것이 쌓여 관계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큰 도움이나 거창한 선물은 꾸밀 수 있지만 작은 배려는 꾸준해야 하므로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버드의 장기 연구에서도
오래 지속되는 인간관계의 핵심 요인으로 거대한 희생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배려가 꼽혔습니다. 즉, 잘 사귀고 오래가는 관계일수록 사소한 행동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성은 대단한 말이나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 속에서 드러납니다. 작은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은 어디서든 신뢰를 얻고 곁에 있을수록 편안함을 줍니다. 반대로 배려가 없는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더 피곤해지고 지치게 하지요. 따뜻한 인연을 원한다면 작은 습관 하나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본성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7가지 버릇,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만나놓고 폰만 보는 태도, 남을 깎아내리는 말, 사소한 이익에만 집착하는 모습, 힘을 가졌을 때 달라지는 태도,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본심, 약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작은 배려가 몸에 밴 습관까지. 결국 이 7가지가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철학자 공자는 작은 일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도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람의 인성은 특별한 순간보다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하지요. 결국 중요한 건 남을 평가하는 눈만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작은 습관들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지요. 혹시 나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폰을 더 자주 본 건 아닐까요? 작은 이익 앞에서 무심코 나만 챙긴 건 없을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이미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우리 곁에서 오래 머물고 싶어지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멀어지기도 합니다. 본성은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작은 버릇 속에서 매일 드러나니까요. 사람을 오래 곁에 두는 힘은 거창한 능력이나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태도, 사소한 말투, 보이지 않는 순간의 선택이 결국 그 사람을 기억하게 만들고 다시 찾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까를 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혹시 나는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괜히 피곤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겨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깊은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존중과 따뜻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